안녕하세요. 행복샷입니다.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. 코스피는 1.34%, 그리고 코스닥은 0.28% 상승 마감했습니다.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코스닥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했고, 이 코스피에서는 특이하게 외국인들이 오늘은 6,800억 정도 큰 순매수를 했습니다. 어제는 거의 9천억 정도 순매도를 했잖아요. 오늘은 이렇게 크게 순매수를 했습니다. 외국인들 그 매도에 대해서 어제 마감 시황을 통해서, 그리고 오늘 장중 시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렸지요. 2024년 들어서 우리 주식시장은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. 어제 잠시 머뭇거렸고, 사실 오늘은 거의 첫 번째로 상승한 날이 됩니다. 계속 하락하다가 이제 하락을 멈추고 올라간 날이 됩니다. 그런데 이걸 수급적으로 해석을 해드렸지요.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작년 한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계속 주식을 샀고, 또 그간 올랐잖아요, 시장이. 그러면 이 단기간 수익이 날 가능성이 큰 그 세력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매수를 했나 보니까 우리 코스피 지수 2534포인트 지점에서 순매수를 했다 이 말이에요. 그래서 쭉 보면은 2534포인트면 한 대충 이 정도 되겠죠. 그러면 이때 산 세력들이 이 이하로 주가가 떨어지면 손해를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. 그리고 장기 투자하는 세력들도 대충 이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손익분기점이 정해져 가지고 있죠. 추정치입니다. 그런데 이 이하로 떨어지면 손해를 본다 이 말입니다. 그런데 어제 마감 시황, 그리고 오늘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처럼 이렇게 막 하락으로 내리 꽂아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다. 그러니까 공매도가 허용이 됐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더 꼬라박을 수가 있죠. 그리고 이어서 수익을 내가지고 다시 싸게 매수하게 되면 훨씬 더 좋다 아닙니까? 그런데 공매도가 일단 금지되고 난 다음에 선물 옵션, 이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현물까지 던져가지고 하기에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 이 말입니다. 그래서 어제 말씀드리기를 이제 반등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, 세력들이 오늘 들어온 거예요. 뭐 지금 당장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뭐 저도 잘 모릅니다. 뭐 제가 신도 아닌데 어떻게 알겠어요. 그런데 대충 큰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주식시장에는 악재가 많아지고, 특히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중동에 대한 뭐 전쟁 확산 이런 것보다는 유럽 중앙은행도, 그리고 미국 연준도 긴축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끌고 갈 것 같다, 이런 우려가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러면 분명히 그렇겠죠. 그럼 금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늦은 시기에 인하가 되고, 또 그리고 그 회수도 좀 줄어들 것이다,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. 근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 금리가 오르는 게 사실은 좋은 거예요.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시중에 이제 돈이 풀린다는 그런 쪽으로 보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입니다. 그런데 금리를 갖다가 내린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좋지 않다,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는 문제라서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어느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해석을 하는가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실제 이렇게 보면 지금은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. 그런데 방향이 그렇게 정해졌다 이 말이에요. 그러면은 그런 기대가 쭉 정리가 될 때까지는 괜찮다 이 말이에요. 기대가 있을 때는 좋은 거예요. 그런데 실제 지금 실망하고 있는 것은 생각보다 회수도 줄어들 거고 시기도 늦어질 것 같은 그 실망감으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. 그런데 어쨌든 간에 금리를 내리는 그 순간까지는 괜찮겠죠. 그런데 뭐 한두 번 괜찮을 수도 있어요. 근데 계속 이렇게 금리를 내리게 된다면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. 아, 진짜 경기가 너무 안 좋은 건가? 또 경기 관련 지표들도 막 살펴보기 시작하고. 그래서 경기 쪽으로 딱 시각이 옮겨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오히려 금리 인하가 더 안 좋은 게 됩니다. 그때 사람들은 그럼 언제쯤 금리 동기를 멈출 것인가, 또 여기에 또 관심이 옮겨지게 되는 거고. 또 그 다음에는 금리를 올린다. 이거는 경기가 좋아지니까 돈을 갖다가 안 풀어도 시장에서 돈이 많이 만든다,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. 경기가 좋다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죠. 또 반대로는 시중에 있는 돈이 줄어든다,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. 주식시장은 수학처럼 정확한 답이 없어요. 그냥
뭐 정확한 답이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가, 그게 정답입니다. 그래서 제가 수급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세력들이 요즘 되면은 뭐 지금 손익 분기점으로 추정이 되니까 공매도도 없어진 마당에 손해보고 더 팔기 어렵다고 저는 이제 판단을 내렸고,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상승한다 이렇게 예상을 한 거고, 당장은 등락은 있겠지만은 뭐 돈이 풀린다는 기대가 계속 있기 때문에 뭐 시장은 계속 긍정적으로 가지 않겠는가. 또 그리고 우리 주식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, 그동안 그 미국 시장은 뭐 아직도 경기가 좋다 그러니까 뭐 긴축을 더 끌고 가겠다 그래 이야기하잖아요. 그만큼 또 시장도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. 또 그리고 민주당에서 또 뭐 우크라이나 전쟁 핑계로 인해서 그동안 돈도 많이 풀었다 아닙니까? 막 그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미국은 돈이 많이 풀린 상태이고,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비중이 참 큰 그런 국가인데 세계 경제가 좋지 않다 보니, 또 특히 중국 경제가 좋지 않다 보니 시장이 많이 하락한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. 그럼 돈을 벌고자 한다 그러면 싼 데 들어와야 되겠지요. 그럼 우리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일단 뭐 오늘 시장이 반등했어요. 뭐 이런저런 이유 설명해 드린 겁니다. 자, 수급의 대부분은 이 삼성전자 쪽으로 갔습니다. 그러니까 6,700억이 거의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 몰렸죠. 나머지 업종은 뭐 고만합니다. 근데 삼성전자도 이제 앞으로 치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. 뭐 힘든 와중에도 잘 해내고 있어요. 애플이 조금 주춤하는 사이에 지금 뭐 전화기로 동시 통역이 된다 그러니까 참 좋은 세상이 열린 것 같죠. 그러니까 삼성전자 좀 기대 심리로 지금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기관들은 아직은 좀 계속 차익 실현하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. 아직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는데, 어차피 우리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은 외국인들입니다.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지 우리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. 오늘은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들이 17개 종목이 돼요. 그래서 빨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. 요부터 첫 번째부터. 자, LG 이노텍 보면은 LG 이노텍은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. 아직은 세력들이 돈을 들고 들어와야 됩니다. 그리고 더존 비전은 요즘 자꾸 보입니다. 그죠? 자꾸 보입니다. 내가 하도 말씀드려서 잘 아시겠죠? 지금 들어가면 안 되고, 우리는 참 요때 좋은 요런 기회가 있었는데 이 기회를 뭐 벌써 요때 떠나버렸어요. 그래서 지금은 들어가면 안 되고,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막 계속 들고 있어도 되겠죠. 그냥 벌써 떠났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, 모두 투어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어요. 이게 상승 평범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이 세력이 들어왔다는 거예요. 모두 투어 한번 수급 들여다 보면은 일단 지금 수급 분석표를 봤을 때 보자,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왔어요. 지금 최근 1분기 동안 물량을 계속 매집을 하고 있고, 지금 기관들 뭐 차익 실현하고 있죠.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. 그런데 투신도 좀 들어왔고, 뭐 기타에서는 뭐 들어오고 있고, 이게 어딘지 모르겠는데 일단 들어오고 있고요. 연기금이나 뭐 사모펀드도 뭐 그렇게 회방은 놓지는 않습니다. 그러면 개인들이 시중에 뭐 최근 한 십몇 년 동안 유통된 물량 한 62% 정도 이제 들고 올 게 많잖아요. 분산이 충분히 이루어졌다. 그러니까 이 모두2의 어떤 주식이 대중들에게 지금 점점이 지금 분산돼 있단 말이에요. 이만큼 뭐 흩어져 있단 말입니다. 그게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몇몇 세력들에게 이제 집중이 된다. 이 세력이 이만큼 사고, 이 세력이 이만큼 사고, 이런 식으로 집중이 된다 그러면 이 분산돼 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. 그럼 세력들은 계속 물량을 살 때 호가를 좀 올려가면서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세력들이 매수를 하게 되면 이 종목 앞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이거 수급적인 측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모두 투어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지요. BH 같은 경우는 아이고 지금 좀 더 기다려야 되겠습니다. 또 그리고 삼성전기는 이거 보니까 이게 뭔가 좀 눌림목이 온 것 같죠. 제가 이때 조심하라고 이야기한다입니까? 그렇죠. 근데 지금은 이제 눌림목이 와서 올라왔죠. 그럼 이건 긍정적으로 봐야 되죠. 그런데 이제 좀 더 한번 당겨 봅시다. 당겨 보니까 상승 여력이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빨간색이 많아야 되는데. 보자, 삼성전기 수급 좀 보도록 합시다. 삼성전기는 지금 보니까 이 외국인들이 물량을 많이 들고 있고 주가 선도 비중도 큽니다. 외국인들이 매수하면 일단 된다 이 말이거든요. 세력들도 오늘 매수를 했어요.
외국인들이 지금 유통 물량도 많이 들고 있네요.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면 지금 괜찮아요. 그래서 요거는 외국인 수급 좀 들여다보고서 보는 게 좋겠는데, 요것도 일단은 지금은 좋은 시기입니다.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삼성중공업은 아직은 아닙니다. 그리고 STI도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이것도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네요. 수급 들여다보면은 이 종목은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를 했습니다. 지금 개인들이 좀 이만큼 들고 있어요. 그 외국인들 이외의 금융투자는 좀 일단 좀 제껴놨고, 이 아들은 뭐 변동성에 투자하는 세력들이라서. 그리고 이 투신 뭐 이런 사모펀드 연기금뭐 보니까 들어오고 있습니다. 이 종목은 지금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또 그리고 이건 아닙니다. 주성 엔지니어링은 이때 한번 주기가 끝났고, 이때 또 한번 주기가 끝났고, 이때 주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거는 게임이 끝난 겁니다. 이거는 뭐 버리는 종목으로. 한국카본도 지금은 아닙니다. 자, 몇 종목 들여다봤는데 좋은 종목도 있고 나쁜 종목도 있습니다. 오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우리 카페 분위기 보면은 사람들 별로 없죠. 그럴 때 사야 됩니다. 사람들이 와서 막 들쑥날쑥 하게 되면 그때는 좀 팔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. 그런 것들도 충분히 보조지표로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뭐 오늘 주말이고 해서 하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, 요즘 같은 경우 지금 미국에서도 긴축이 좀 오래 갈 거다. 또 우리도 미국에서 한 두 번, 미국하고 금리 차가 2% 나잖아요. 미국에서 한두 번 금리 내린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섣불리 금리를 내릴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. 뭐 가계부채 이야기하는데, 가계부채를 줄이려고 하면은 정말로 가계부채를 줄여버리면 돈이 줄어드는 거라서 나라 망합니다. 그래서 반대급부로 상대적으로 줄일 수는 있죠. 돈을 더 많이 벌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한국은행에서도 어쨌든 좀 오랜 기간 높은 금리를 계속 끌고 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.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들이 과연 잘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되는데,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를 진행하면서 반드시 현금 흐름을 꼭 살펴봐야 됩니다. 기업들 재무제표를 보는 데 있어서 뭐 꼭 회계사 수준으로 뭐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현금 흐름표를 보고서 대충 이 종목이 어떤 상황인가 이런 것들은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죠. 그래서 오늘 뭐 돈이 많이 들어온 삼성전자, 여러분들 네이버에서도 대충 이런 거 보면 나옵니다. 현금 흐름표, 재무제표 이런 거 볼 때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봐야 되겠죠.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지, 그리고 영업이익은 잘 나는지, 뭐 이것저것 빼고 정말로 단기 순이익이 늘어나는 이런 걸 좀 봐야 되겠죠. 요거는 뭐 대충 살펴보는 거라도 이걸 잘 봐야 돼요. 영업활동 이거 이 부분을 정말로 잘 봐야 됩니다. 특히 요까지 잘 봐야 돼요. 이게 영업활동은 정말로 이제 영업을 해서 돈을 벌게 되는 거고, 이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가 좋습니다. 기업이 계속 돈을 벌려면 투자를 해야 되겠죠. 지금 삼성전자도 어디 공장을 짓는다.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거기 시설이 완성되고 하면은 거기에 또 다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 투자 활동도 잘 봐야 돼요. 이게 마이너스가 좋습니다. 이런 구조가 정말 좋아요. 그 재무활동, 이것도 돈 빌린 거 이제 갚는 거예요. 투자하느라 돈을 좀 빌릴 수도 있습니다. 이제 갚아 들어가는 거예요. 또 이 부채 비율이 전반적으로 줄어들면 훨씬 더 좋겠죠. 삼성전자는 굉장히 지금 현재 재무 상태가 양호하다.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이런 식으로 꼭 뭐 어느 정도는 대충은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. 여기도 좀 볼까요? 여기 뭐 업종상이 오늘 조선주, 한국조선해양 나왔기 때문에 잠시 좀 들여다보면은 이것도 보면 삼성전자가 조금 다르지요. 일단은 매출액은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은데 매출이 늘어도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단기순이익도 뭐 적자폭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은 좋지 않아요. 그렇죠? 또 그리고 보면 부채가 지금 늘어나고 있네요. 회사 재무 상태가 별로 좋지 않죠. 대충 여기까지 보고 현금 이것도 보는 거예요. 이것도 보면 지금 영업 활동으로 2021년도부터 돈을 좀 벌기 시작을 했고, 또 그리고 올해도 조금 벌기 시작했네요. 그런데 돈을 갖다가 버는 게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지금 투자 활동해 보면 2020년도, 21년도 이거 투자를 못하고 오히려 회사에 있는 재산을 팔았다 이 말이에요. 그러니까 코로나가 한참 유행하고 세계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이 기업도 굉장히 어려웠다 이 말입니다.
올해 이제 투자를 진행했어요. 투자를 진행하려고 그러면 이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된단 말은 이 돈을 빌렸단 말이잖아요. 이건 이제 빌린 돈을 좀 갚은 거고. 그런데 이 돈을 갖다가 빌린 돈을 갚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회사에서 돈도 못 벌면 당연히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. 돈을 다른 데서 빌려가지고 지금 투자도 진행했고 이게 돈도 갖고 막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적어도 이 현금 흐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대충 볼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래야 지금 이 종목이 굉장히 위험하니까 조금 위험 부담을 안고서 좀 고수익을 한번 노리고 들어가 볼 건지, 아이고 나 위험한 건 싫고 지금 이 현금 흐름도 뭐 다 좋은데 이 주가가 떨어져 있네, 이거는 그저 먹는 거예요. 아니면 다소 좀 적게 먹더라도 현금 흐름 좋은 뭐 안정적인 기업들은 또 주가가 상당히 높아서 그만큼 수익을 낼 가능성이 좀 낮아지겠죠. 그러니까 좀 안정성을 추구하게 되면 수익을 낼 가능성이 좀 낮아지고, 좀 이래 현금 흐름이 좀 엉망인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상당히 낮아져 있고 감자 내지는 또 유상증자를 통해서 재무 구조를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런 상황, 또 아니면 지금 이자가 높기 때문에 정말 이자 보상 비율 같은 거 보면서 이게 정말로 돈 벌어서 이자는 내고 있는가, 이런 것들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늘 수급도 봐야 되지만 최종적으로 투자를 결정하기 이전에는 이 현금 흐름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해봐야 된다.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떤 깊은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. 우리가 뭐 기업 감사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. 적어도 투자를 할 때, 이 현금 흐름표를 보면 숫자를 보고서 이게 뭐 지금 전부 숫자잖아요. 숫자 이야기잖아, 숫자. 이 숫자를 보고서 동화 이야기 하듯이 이야기를 술술술술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. 그럼 공부 진짜 많이 해야 될 것 같네.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. 가치투자연구원에 보면은 제가 이거 다 정리를 해 드렸지요. 또 그리고 유튜버 동영상에 보면 또 이것도 정리를 해 드렸어요. 혹시나 또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한번 연결해 드리겠습니다. 이 동영상 끝나고 나면은 제가 다음 동영상으로 보실 분들은 볼 수 있도록 한번 연결해 드릴게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상황이 그렇다 아닙니까? 지금 우리가 금리를 갖다 내릴 걸로 봤는데 생각보다 늦게, 그리고 회수도 좀 줄일 것 같다. 미국에서 한 3번 정도밖에 안 내리면 우리하고 미국하고 금리 차이 2% 나는데, 우리도 지금 안 그래도 가계부채가 늘어나니 이렇게 해서 줄이려고 하는데, 금리를 갖다 내렸다가는 가계부채 더 늘어나면 어떡하려고요? 그럼 내년 계속 지금 뭐 동결로 갈 수 있다. 올해도 미국이 내리든가 말든가 우리는 계속 동결로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. 그럼 높은 고금리 상태가 계속 갈 수도 있다 말입니다. 그럼 우리 기업들이 과연 견뎌낼 수 있는가, 아니면 내가 적어도 투자하는 기업이 견뎌낼 수 있는가 정도는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. 그러면 이 현금 흐름 이런 걸 체크해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. 상황을 쭉 보고서 그래 투자를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. 그리고 또 보면은 이 종목이 정말 위험한지 아닌지는 대충 현금 흐름은 이야기해 놓습니다. 자, 이번 주도 대충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, 공매도를 검지하니까 효과가 있는 거예요. 공매도가 있었다 그러면은 아마 시장이 더 하락을 했을 겁니다. 세력들이 지금 손해보고 파는데 한계가 있는데 딱 그게 눈에 보인다 아닙니까? 그래서 공부를 조금 하고 다시 시장을 바라보고 또 투자를 진행하다 너무 급한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 당장 써야 될 돈 이런 거 있죠. 그러면은 좀 여유를 가지고 볼 수가 없게 돼요. 자기만의 어떤 고집이나 그런 걸로 막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 버린다고요. 그러지 말고 뭐 좀 작은 돈이라도 괜찮아요. 좀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고 좀 멀리 보면서 그래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나중에 되면 괜찮겠지. 또 그리고 지금 이 기업은 재무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내가 위험 부담을 좀 감수하고 들어간다. 이 기업은 재무 상태가 좋으니까 요거는 뭐 수익을 갖다가 기대 수익을 좀 낮춰서 들어간다. 지금은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그 나라 기업들 보면은 일단 이번에는 수출 기업들 좀 괜찮을 것 같으니까 수출 기업들 중에서 재무 상태가 좀 괜찮은 거 들어간다. 이번은 좀 쉰다 하더라도 그럼 다음부터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수출 기업의 어느 정도 비중, 그리고 내수 쪽으로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. 요런 생각을 가지고 이래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주식 투자가 상당히 재밌습니다. 주식 투자 힘들다 하지만 이건 자기 혼자만의 생각이잖아요. 아는 만큼 보이는 거, 공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. 근데 이 외에 다른 것들 있죠. 다른 것들은 정말 여의도입니다. 여의도. 사람들끼리 싸우고 뒤에서 음모를 꾸미고 난립니다. 제가 뭐 여러분들께 가끔 뭐 재개발 이런 것 말씀드리긴 하는데 거기는
사람 뒤통수 치는 게 온갖 편법이 말도 못합니다. 그런 게 비하면 이건 지만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고. 남한테 엮일 일이 없잖아. 평온하게 투자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투자를 진행하는데 여윳돈으로 하고 좀 여유를 좀 가지고, 내가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빨리 돈 벌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그냥 시장 흐름도 쭉 타고 가면서 공부를 해가서 좀 이치에 맞게끔 나름 합리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투자를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